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엉망이었죠. 결혼 5년 차 며느리, 연희, 재택근무하는 프리랜서예요. 늘 집에 있으니 당연히 살림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노트북을 닫으면 곧바로 소파에 기대어 쉬었어요. 반면 매일 밤 10시에 퇴근하는 아들 동현이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비우며 다음날 입을 셔츠까지 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간혹 아들이 퇴근하고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은 좀 일찍 전화가 왔어요. 아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엄마, 저 오늘은 너무 지쳐서. 저는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지난 주말 예고 없이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싱크대엔 며칠치 그릇이 끈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배달 음식 용기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갖다 준 반찬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연희야? 이건 좀 심하지 않니? 네, 어머님.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요. 마감은 매일 있는 거니? 오빠가 곧 치울 거예요. 오빠가 곧 치울 거예요. 그 말이 더 화나게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살림을 외면하고 우리 아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주에 15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와 음식물 처리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위를 찾던 중 서랍에서 오래된 앞치마 한 장이 나왔어요. 40년 전 시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앞치마였습니다. 아가, 이건 내가 우리 친정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야. 넌 잘할 거야. 저도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밥도 태워보고 설거지를 망치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며칠 후 연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희야, 그거 써봤니? 아니요, 박스만 뜯어봤어요. 아직 설치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때 알았습니다. 문제는 노동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말렸죠. 엄마, 그냥 두세요.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회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이에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마치 고장난 기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침대 옆에 앉아 아들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엔 죄책감보다 극도의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결국 내 아들의 몸까지 갉아먹었구나.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게으름 때문일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 인지 부하가 극심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저를 때리는 망치 같았어요. 며느리는 침대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에요. 저는 며느리를 당장 혼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시어머니가 주신 40년 된 앞치마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연희야, 너도 많이 힘들었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짐이 더 무섭다고 하더라. 나도 처음엔 다 망쳤어. 나라고 완벽했겠니?
지금도 나는 어설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제 일에서만큼은 완벽했어요. 집안일은 해도 서툴고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해도 오빠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2번 손이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투고 나면 차라리 오빠가 하는 게 저한테도 마음이 편했어요. 오빠만큼 완벽하게 못할 바에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저한테는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도 문제가 있었구나. 연희가 서툴게라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냅뒀어야 했는데 잔소리를 해가며 결국 싸움을 만들었구나. 둘 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화가 사그라들고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잘했는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할 때였죠. 아들이 태어난 후 저는 둘을 마주 앉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잘못 없어. 그저 방법을 몰랐던 거야. 이제 짐을 나눠라. 연희가 완벽하게 못해도 동현아, 너가 참고 넘어가야 해.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야. 그날 이후 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마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서로의 고통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 아들이 안쓰러워 며느리를 혼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연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그 아이도 나중에 저처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걸요. 제가 만약 볼 때마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혼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아이는 영원히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겁니다. 진정한 도움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보이는 노동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짐을 함께 들고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둘은 이제서야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40년 된 앞치마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